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장기전에 들어갈 분위기입니다.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오늘도 300명 넘게 추가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접촉자는 오늘 기준으로는 31명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358명에 대해서는 능동적 감시자가 되었었고 자가격리 접촉자는 956명으로 이 중 6명이 환자로 확진되었습니다. 모든 접촉자는 이제 접촉 정도와 상관없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가능한 화장실이 있는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가족도 격리 대상자의 공간에 드나들면 안 됩니다. 대화할 때도 떨어져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열이 나면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산될 우려 때문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1대1 지원하고 근로자와 1인 사업자에겐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문제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격리를 거부하려 했던 사례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전화로 하루 2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건당국은 처벌 강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기다리던 소식도 있습니다. 국내 두 번째 환자인 50대 남성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가운데 처음입니다. 첫 환자인 중국인 여성도 조만간 격리가 해제될 걸로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이번 7일째에는 인후통이나 기침 같은 임상 증상도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이번 5일부터 10일까지 6회 연속으로 상기도 하기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이후 점차 상태가 좋아졌고 이후 반복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맞춤형 치료제는 없지만 에이즈 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 칼레트라가 효과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보건당국은 열흘 후 외래 진료로 이 남성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내 첫 확진자인 30대 중국인 여성도 병원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요. 저는 월, 화도 음성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예정대로 그렇게 되면 저희는 목요일쯤 격리 해제를 할 계획이고요. 한편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몸에서 바이러스만을 따로 떼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본격적인 바이러스 연구가 가능해진 겁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분리한 바이러스를 이용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상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감염 우려에 대해 전문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의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오늘 19번째 확진 환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0일이니까 보름 좀 넘게 19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건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아주 중대한 변곡점에 온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행력이 있는 그런 확진 환자들이 계속 유입되는 상황이 이제 다른 나라를 다녀온 분들도 감염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접촉자가 늘어났고 이 접촉자 중에서 다시 그 발병을 할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지역 사회에서도 감염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방역 체계 자체를 다시 한번 완전히 틀을 바꿔야 될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틀을 바꾼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 우한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이곳을 여행한 방문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중국을 여행한 분 중에 이제 폐렴이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역을 하고 그분들을 의심 환자나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판단을 해서 감별을 해왔는데 이제 중국도 보면 여러 다른 도시에서의 그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 또 아시아에서 중국과 가까운 그리고 중국과 인적 교류가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염돼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걸 봐선 예. 그 지역도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여행력, 어느 특정한 지역을 방문했던 그 방문력을 가지고 검역을 하거나 또는 그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을 잡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 확진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확진 검사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시행해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하고
추적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판정까지 6시간 이내에 가능한 시약이 민간에 보급됐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900명이거든요. 접촉자가 95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정도면 어떻게 보십니까? 통제가 가능한 숫자인 건가요? 현재까지는? 자가격리를 감시할 그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접촉자를 처음에 판단할 수 있는 역학조사 간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확진자가 나오면 이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다시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역학조사관들의 숫자가 적은 것이 아무래도 그 역학조사에 어떤 제한점을 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중국 우한을 봉쇄한 지는 지금 2주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도 오늘 혹은 내일 정도가 잠복기인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좀 중대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3국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변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한, 후베이성의 지역적인 위험은 이제 사라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유행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상해라든지 충칭, 텐진 이런 지역은 우한보다도 훨씬 많은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의 제한, 이 입국의 제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 이외에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이런 지역에서의 지역사회 유행이 되면 사실상 입국 제한을 한다라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이 감염자 유입을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사회 감염 유행의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는 하루에 3,000명 이상씩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후베이성 말고도 다른 지역도 입국 금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실제로 이 입국 금지와 관련된 질병의 예방 효과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입국 금지와 같은 이 제한은 사실은 굉장히 단기적인 효과만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일어난 나라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이 입국 제한은 아주 그 부분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퇴원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확진 환자가 퇴원을 했는데 이 퇴원이 바이러스 치료에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병한 분들은 아직까지는 고위험군이라고 할 만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안 계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료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게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이 완쾌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유행이 진폭이 넓어져서 혹시 고위험군에서의 감염이 일어나면 이런 좋은 결과만을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의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에는 공포감을 조장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한 유튜버가 사람들 많은 데서 감염자 행세를 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놀란 시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들이 가득 찬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저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놀란 시민들이 쳐다보지만 남성은 도망치면서 거짓말이라며 비웃습니다. 드디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정상인입니다. 정상인이다. 아무도 내가 저 지하철에서 이상한 짓을 했는지 모를 거야. 또 다른 영상에선 번화가 한복판에서 자신이 감염자라며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최근 한 남성 유튜버가 인터넷에 올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몰래카메라 영상입니다. 자신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일부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남성은 훈계만 받았다며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영상에 광고 수익까지 붙고 있다며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악의적인 장난을 처벌해야 한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 가짜 영상을 올릴 경우 실제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시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경우 국가 업무방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또 감염이 의심돼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러 온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보건소는 경찰이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30대 여성 A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며 스스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고 3시간 뒤 A씨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란 제목의 글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해당 보건소는 경찰이 이 문건을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소 입장 우리도 항상하지 거기 자료가 돈다는 자체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경찰 측에서 그때 정보를 습득한 것 같은데 우리는 경찰을 불러가지고 왜 이런 일이 나갔는지 밝혀내라고. 경찰도 내부에서 직원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글은 경찰서에서 만들어진 문건이 맞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